서울시에는 그 일반계 고등학교가 많다 보니까 이제 그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올 때 이제 고입 배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장학사 시절에 그 고입 배정팀에 잠깐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때는 어떤 일을 겪냐면 일단 고등학교 배정 발표가 끝나고 나면요 난리가 납니다. 민원인들이 뭐 구름대같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배정을 주관했던 사람들은 발표하고 뭔가 이렇게 어디 피하듯이 이렇게 좀 자리를 뜨는 그런 경우가 있고 이제 또 민원인들을 대응해줄 그런 대책팀을 꾸려서 그 어떤 배정의 특성이나 이런 걸 교육을 해서 이 강당에서 민원인들 일일이 설명해주고 하는 그런 실랑이가 벌어지는 것을 매년 배정이 끝나고 나면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추가로 이제 타 지역에서 오거나 이런 애들을 위해서 이게 배정을 이제 좀 몇 명 해주잖아요. 그랬을 때는 또 이 선착순을 하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그 밑에 강북삼성병원이 있는 데까지 그 추운데 아침에 쭉 앉아서 밤을 새는 거예요. 마치 요즘 그 백화점에 뭐 어떤 그 뭐 물건 사기 위해서 긴 줄로 서 있고 그런 거 덜어보잖아요. 그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매번 뉴스에 나오고 아주 보기 아주 불성스러웠죠.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획기적으로 요즘에 와서는 그런 민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내가 생각할 때 뭐가 문제였냐 보니까 아무런 선택권이 없었던 거예요. 수요자에게. 그러니까 학생과 학부모가 일단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선택의 여지가 없고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의 동기호를 가지고 컴퓨터로 무작위로 배정을 하는 겁니다. 강제 배정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집 앞에 어떤 특정한 학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정한 섹터 안에 있는 몇 개의 학교를 가지고 그 안에 있는 자원을 가지고 골고루 이렇게 몇 명 이렇게 입력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동간의 어떤 거리를 가지고 갈 수 있는 아이들 아닌들을 숫자를 넣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거길 보내진 않습니다만 결국은 학교 정문 앞에 사는 아이도 결국 좀 떨어진 학교, 교통의 안전도로 갈 수가 있는 거죠. 이론적으로는 다 다닐 수가 있는 거지만 당하는 그 당사자 입장에서 보면은 어떻습니까? 3년을 멀리 다녀야 되잖아요. 집 앞에 학교를 두고도. 그죠? 그런 불합리함이 있었는데 그때는 그래도 이거는 컴퓨터가 하기 때문에 공정하다. 그때도 공정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명도 바꿔주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왜? 누구를 특별히 하는 건 없습니다. 뭐 그 당시 교육감의 손녀딸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배정은 컴퓨터가 무작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또 그 여러 가지 나의 그 용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또 이렇게 뭐 암호로 부여해가지고 이렇게 뭐 식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누가 사람이 손을 댈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건 맞는데 그래도 예를 들면 기계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동기호만 집어넣어서 동물 기호를 쫙 부여해서 하거든요. 근데 한 번은 저 면목동 낫 모양의 동이 있더라고요. 근데 하필이면 저 끝에 있는 애가 이쪽 끝으로 왔어요. 이론적으로는 갈 수 있다고 하지만 거기는 버스 노선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어머니가 오셔서 막 우시는 거예요. 집안 형편도 어른데 어떨 것이냐. 그래서 추가 배정 때 그 아이는 다시 다른 쪽으로 갔다가 오게 하는 되게 불편함을 주는 거죠. 다른 학교를 갔다가 다시 전학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것도 아주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만 허용이 됐거든요. 그래서 너무 행정 편의 위주였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이제 그 배정팀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그 언론 담당하는 공보실로 갔는데 그때도 그게 떠나질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기자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늘 뉴스에 그런 게 나오는 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뭐 되지도 않은 여러 민원들이 많이 와요. 우리 아는 사람, 우리 아이 어떻게 좀 추가를 어디 해달라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서로 못할 짓입니까? 또 안 해줘서 서운하고 못 해줘서 미안하고 해줄 수가 없는 거거든요. 법령으로 하는 거니까. 제일 좋은 게 그거예요. 이건 법령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손 못 댄다. 그건 맞습니다. 절대로 맞지만 그게 전부 능사는 아니라는 거죠. 언젠가 혁신도 말씀드렸지만 혁신이라는 게 별게 아니라는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럴 때 어떻게 되죠? 그렇죠. 바로 제도를 개선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서로 자기가 원하는 학교를 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학교를 선택해서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다. 이런 거와 아예 당사자들에게는 선택권을 주지 않는 경우는 전혀 다르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고교 선택제라고 하는 것을 내가 그 아이디어 차원에서 초안을 만들어서 당시 교육감께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고기 선택제 실무 일을 한, 그 당시 부교육감님이 이제 서남수 전 장관이죠. 그분이 이제 부교육감 하실 때 총괄을 해서 용역도 주고, 그때 뭐 과장님, 국장 이런 분들하고 이제 그걸, 저기 이제 발표를 했죠. 그래서 그분들조차도 그 밑그림을 그린 게 나라는 거는 전혀 몰랐죠. 이제 아는 사람이 물론 몇 분 계세요. 그래서 그건 어떻게 된 거냐면 시발점은 이겁니다, 역사는. 매번 그런 게 생기니까 비교적 선호하는 학교가 있는 학교군, 그렇지 않은 학교가 있는 학교군이 같이 있는 데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남부 학교군 그러면, 영등포, 구로 이쪽과 여의도가 포함된 그런 학교군이 있으면 여의도 쪽에 과연 애들이 선호할까? 이런 걸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저쪽 중계동 지역에 선호학교가 몇 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저 북부 학교군, 그래서 노원, 도봉 이쪽에 이 두 개 학교군을 시범적으로 해서 한번 해보자. 그런 아이디어를 제가 낸 겁니다. 그랬을 때 과연 아이들이 집 가까운 데 학교를 선택을 하는지 아니면 무조건 그 선호하는 학교를 가려고 하는지를 보고, 또 하나는 그렇게 되었을 때는 이제 지금처럼 넘쳤을 때는 그냥 무작위로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걸 알리는 거죠. 그렇지만 일단 선택은 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런 아이디어를 냈는데 나중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조용하더니, 동국대 모 교수에게 용역을 줘서 서울시 전체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아이디어를 낸 나한테도 아무런 얘기가 없었고요. 비밀리에 진행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시작이고, 결국 이제 보완을 거쳐서 오늘날 서울시 일반계고, 고교 그 배정제도, 고교 선택제가 지금 안착이 되고 있는 거죠. 여하튼 그러고 나니까 결국은 민원이 없어요. 왜냐? 선택제로 해도 대부분 집 가까운 학교를 선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또 저 먼 데서도 또 뭐 강남 쪽에 학교를 가겠다면 자리가 있으면 그때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1, 2, 3 이렇게 순서를 정해서 1단계는 집 가까운데, 2단계는 뭐 이런 식으로 가니까 결국은 강제 배정한 것을 보완한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큰 문제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의 고교 선택제, 일반 고교 배정 방법, 구입 배정 그 현재 방법이 누가 이 실무를 했는지는 알 수도 있지만 그 원 아이디어가 어떻게 해서 나왔고, 배경이 두 개의 학교군을 시범 운영을 하자고 했던 것이 그렇게 확대됐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극소수죠. 네, 한 3, 4명 될까요? 그래서 이것을 기록으로 남길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결국 이번 시간에 한번 좀 언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고교 선택제가 또 한동안 내가 부교육감으로 근무할 때는 또 그때 당시 교육감과 생각을 같이 하는 분들은 내가 그 아이디어를 낸 사람인지도 모르고 저게 서열화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건 전혀 얼토당토하는 얘기거든요. 무조건 과거에 했던 건 다 지우겠다는. 그래서 그 당시에 실무를 맡았던 서남수 그때 이제 사관 마치시고 이제 어디 대학에 강의하시는 분을 2번이나 모셔다가 당시 교육감께 직접 설명을 드려라. 당신이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 얘기는 듣고 나서는 또 딴 데 가면 또 바뀌어서 오시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이 그대로 현행까지 유지가 되어 오는 겁니다. 이제 물론 시대가 바뀌면은 또 이제 그것도 보완해 줄 필요가 있으면 또 바꿔가야죠. 이게 바로 혁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